자, 대미 로비 자금 세계 1위 공식적으로 신고한 로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금 정부 각종 기관 그리고 기업, 근데 정부 기관도 정부라고 봐야 되니까요. 실제로 정부 비용이 엄청나고, 기업은 아마 모든 기업이 미국 정부의 로비 할 수도 없죠. 능력이 돼야 하죠. 그런데 기업이 미국 정부의 로비를 한 것이 기업을 위해서 로비한 게 아니라, 삼성이 과거에 이명박, 또 삼성이 과거에 무슨 정권과 관련 있는 인물을 무료로 변론한다. 전 무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섰던 걸 보면 삼성이 대미 로비를 하고 거기에 동원되었던 회사가 에텐 건프고 김석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 로비는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요. 제가 여태까지 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트럼프 주변의 딸 사이나 키신저 등과 정권 사이에 모종의 기업이 결부된 로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한 내용이 별로 보지 않았는데, 별로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내용이 엄청나게 지금 통제되고 조정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5개의 녹화 중에 2개를 이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문 정권이 왜 트럼프와 저리 잘 통하는가, 공식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한국 싫어하고 트럼프가 싫어한 발언을 한 거, 볼턴이 폭로한 내용, 이런 데 보면 한국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미국에서 혐오의 대상이에요, 문 정권이. 그런데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날 지금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문도 거기 전날까지 가려고 했다.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같이 이런 이 스핀 닥터, 정치적인 공작에 놀아나기 쉬운 나라에서 그럼 선거가 안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선거 전날, 선거 한 보름 전부터 뭐 미국에 수출한다, 무슨 뭐 미국에서 사전 승인했다, 곧 실른다 하더만 선거 전날 진짜 비행기가 미국 연방전환청 페마에서 와서 싣고 갔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 2가지에 뭔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개인적으로 엄청 도와준 일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로비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공식적으로 대미 관계가 최고의 악화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중국과 가려고 하고, 또 북한으로 기울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에서 이탈하고, 일본과는 과거사 친일 반일 문제로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범 기업에 대한 재산 몰수로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 한일 관계가 경제적인 제재까지 서로 가는 단계가 되고, 자, 그런 속에서 일본하고 거의 깨진다 하고 지소미아를 깬다 했다가 잠깐 연장한다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고, 미국이 한국 일본 사이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또 미국하고 지금 SMA라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 자체도 한국이 지금 깨는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아직도 타결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가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라고 했다는 말이 매티스부터 켈리부터 온갖 볼턴 이야기까지 다 튀어나오고, 자, 개판 5분 전도 이런 개판 5분 전이 없습니다. 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이 네이비실이라고 해군 특수부대가 주일 미군과 특수전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다음 날 한국에서 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태국 등 해외로 나가가지고 연합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북한과 군사회담을 가지고 정찰도 못하게 하고 있고, 서해 섬에서는, 서해 오도에서는 포격 훈련도 못하게 돼서 육지로 나와서 다른 포로 하고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게 동맹이 맞는가? 저는 이제는 점점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배신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정권이 미국의 NGO 민간 폭로 단체가 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일 많이 미국의 로비 자금을 썼다는 겁니다. 1970년대 말에 카트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부딪히면서 이 한미 관계가 엉망이고 주한미군을 이렇게 철수시킨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이러면서 카트가 한국에 왔을 때 미 8군에서 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참으로 냉랭했습니다. 78년인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제명이 있었고 국회에서요. 이런 일을 거치면서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박동선이라고 이 한국인 로비스트가 미국에 오래 산 그야말로 이 한국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오는 무기나 쌀 등에 돈을 떼가지고 미국에 의회에 돈을 뿌리다가 걸려가지고 망신을 다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는 지금 워싱턴에 K 스트리트라는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 도로에는 2,500개의 로비 회사에 2만 명의 로비스트가 등록되어 있고 매년 30억 달러의 돈이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시장이에요. 비공식적인 시장은 이거 한 10배쯤 될 줄 몰라요. 300억 불. 그런데 이 공식 30억 불 중에 2억 불을 한국에 썼습니다. 15분의 1을 한국에서 썼다. 자, 우리나라가 정부 예산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면 이게 매년 편성되는 512조의 정부 예산 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몰래 로비하는 예산이 들어있다. 뭉가리우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돈 갖다 주면서 로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돈을 써댔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이거는 청문회에 세워야 되는 문제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로비를 공식적으로 한 게 2005년인데 그래서 한국계 홍보회사나 미국 로펌을 썼는데 자, FTA 비중 과정에서도 700만 불의 로비 자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한국이 미국에 이런저런 로비를 많이 했는데 문정권 들어선 2017년에 이전보다 10배가 많은 돈이 로비 자금으로 쓰여졌는데 자, 그런데 그 돈을 문은 도대체 뭐 하는 데 썼을까요? 저는 그때 한미 FTA 이런 부분 갖고 썼다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가 대북 관계에 대한 일종의 공작 자금으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그때 제가 제 뉴스 브리핑을 잘 들은 사람은 문정인 등이 미국에 아예 살면서 워싱턴 등에 계속 세미나니 하면서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 등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5번 이상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두 번째 로비를 많이 했던 그 로펌이 삼성의 전용 미국 로펌이 자, 그렇다면 이 정권은 대기업을 동원해서 미국에 로비 등을 시키고 대기업은 자기들의 그 돈 어차피 그런데 쓴 돈은 또 비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돈으로 이 미국에 로비해주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대기업은 한국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도움을 받는 부분 이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엮여서 오다 보니까 이 정권이 이재용 부분에 대해 봐주려고 하고 그래서 검찰심의위원회니 수사심의위원회니 이런 졸렬한 민간인 무슨 전문가 이런 걸 가장해서
문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삼성을 봐주는. 그럼 삼성은 뭐 자신들 둘이도 뭔 거래 관계가 있겠지만 미국의 또 정권을 위한 또 로비를 엄밀히 자신들의 로펌 등으로 해주고 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삼성과 관련 있는 이 회사가 등장했는가?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도대체 문 정권이 무슨 로비를 했을까? 문이 쓴 돈, 또 문 밑에 각종 정부의 코트라나 또 대외경제연구원 같은 그런 많은 이 정부 기관들이 쓴 돈도 다 국민의 예산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대미 로비 자금으로 쓰는 것이 옳았느냐? 그게 국가적인 거냐? 아니면 이 문 정권 개인의 좌파적 취향이나 또 더 나아가서 개인의 총선 승리 등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해야죠. 과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대미 로비 예산이라고 국민의 예산의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느냐?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1억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쓰는데 이런 돈이 지금 예산 항목에 들어있냐라는 겁니다. 자, 예산을 짤 때 보면 항목 안에 대미 로비 예산 해서 무슨 용도로 어느 로비 회사 등에 어떻게 집행하려고 한다. 적어도 이런 가닥은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무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겁니까?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냐? 또 코트라나 뭐 대외경제연구원 같은 이런 데서 뭔 돈이 있다고 대외 로비 자금을 집행했냐? 그럼 그런데 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 그런데 지원해주는 돈 중에 대미 로비 자금이라고 내려오느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미 로비 자금으로 지출한 돈은 예산 중에 무슨 항목이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민간기업, 여기에 지금 민간기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민간기업은 어떤 회사로 무슨 명목으로 로비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 실장의 서훈,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이 유력하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장에 임종석이도 후보로 오르고 있고, 또 김상균 국정원 2차장도 후보로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종석이가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에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자, 서훈은 안보실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안보실장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도 이인영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에 지금 임종석이가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만약에 임종석이 국정원장에 가게 되면 또 북한 문제를 가지고 대미 로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는 거 아니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어제 문정인이나 문재인 등은 미북 회담이 미 대선 전에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 문제에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 볼턴 폭로 이후에 이 지금 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이나 접촉을 하게 되면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일에는 아무도 안 끼어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미 관가의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이 행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갈루치나 조셉윤 등 전 국무부의 대북관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에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단 일부에서만 트럼프 성격상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그 깜짝 쇼의 가능성을 놓고 지금 문 정권이 죽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그 브로커들은 3차 회담을 해야 브로커들도 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정권이 아마 지금 대미 로비를 엄청 강화해서 3차 회담을
트럼프 김의 3차 회담을 추진해서 미 대선 전에 깜짝 쇼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속에서 임종석의 국정원장설이 지금 등장하고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국정원이 대미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돈 많잖아요. 무한대에 설명하지 않는 돈을 쓸 수 있는 국정원이 대미 로비하기 딱 좋지요. 자, 그래서 이 대미 로비 사건에 대해 미통당이 입장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 대미 로비 자금을 어떤 명목의 예산을 어떤 용도에 썼는지, 애초에 어디에 편성된 예산 항목을 쓴 것인지를 지금 정권을 보고 규명하라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한다면 이놈들도 같은 놈들이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한다면 이자들도 정권과 같이 붙어 먹었다 봐야 되는 겁니다.